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예, 처음부터 이번 주 정치권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유창선 정치평론가,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한 방송사였죠. 이제 공중파의 한 시사 프로그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 이거를 좀 보도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지난 아마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이제 제기됐던 문제죠. 예. 당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은수미 현 시장입니다. 네. 예. 시장이 이제 이 조폭 관련된 회사로부터 뭐 자동차 등을 제공받았다 예.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조폭 관련 회사한테 이제 뭐 사업을 지원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어제 나온 것은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이 파타야 살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제 지난 4월달에 체포가 됐는데 그랬죠. 이 범인이 바로 그 조직계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건과 이재명 시장이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어떤 지원했던 업체 또 은수미 시장이 지원받았던 업체 예.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이제 이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제 다뤄서 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지 않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수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정말로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 상식적 판단 수준이 동네 조폭만도 못한 거죠. 제가 그래서 동네 조폭만도 못한 수준의 사람들이 조폭 연루설을 얘기한다. 웃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판단하겠죠. 국민이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방송 전에도 후에도 자신의 해명 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예. 그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는 뭐 내가 수천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수임료도 굉장히 낮다. 수임료가 낮은 부분을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폭 쪽에서 의뢰한 건지는 이제 몰랐다 그런 네. 얘기입니다. 예. 억울하니까 이제 변호를 해달라 이래서 그것도 이제 소액으로 네. 그렇게 이제 수임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방송에서 그 제기했던 의혹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지금 이재명 시장도 뭐 적극적으로 아마 이게 이제 정치 생명이 달린 뭐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총력 대응을 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함께 싸우자 이런 얘기까지 꺼내면서 맞대응을 예.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파장이 좀 간단치를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의혹을 포함을 해서 이 지방 권력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에 있는 뭐 검찰, 경찰, 정치인들 뭐 이재명 시장도 포함됩니다만 예. 당시 이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 바로 그 조직폭력 집단이 이 손을 뻗치려 한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거기 때문에 예. 이 실상이 앞으로 어떻게 드러나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그 지사의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괴벨스를 좀 인용을 했어요. 괴벨스의 언동을 인용했는데 사실 이 괴벨스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자주 인용하던 그렇죠. 그런 내용이긴 한데 자, 이 괴벨스를 인용한 것은 그만큼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언론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언론이 깨어 맞추기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한 관례는 이재명 그 지사에 대해서 보도한 관례는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그 2007년에 그 성남 국제 마피아파라는 그 조직 폭력배가 일제 근거가 됐어요. 예. 61명이 근거가 됐는데 그 중에서 2명에 대해서 김모세라는 2명에 대해서 변론을 맡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가 어떻게 조직 폭력배 변론을 맡느냐 이거죠. 네. 여기 대해서 이재명 지사 이야기는 그때 당시 가족들이 우리가 조직 폭력배가 아닌데 예. 그렇게 조직 폭력배가 연루가 됐다. 그래서 300만 원 받고 했다. 예.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사무장이 했다. 이렇게 예. 한 것이고 또 하나 의문을 제기한 것은 그 같은 조직 성남국제마피아의 조직원 다른 두 명의 이모 씨. 예. 이모 씨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의 지지자였다는 얘기죠. 예. 그 지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과 조폭의 유착관계 이 의혹을 어제 방송에서 제기를 한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이재명 지사는 그 장문의 그 반박 자료를 냈어요.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 여기서 방송 내용을 본인이 알았으니까요. 예. 취재가 왔으니까요. 예. 자료를 저도 읽어봤는데 뭐 A4 용지에 한 6장 정도를 빡빡하게 자료를 네.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수천 건의 자기가 변론을 했고 또 성남이라는 그 안에서 내가 그 사람들의 조직 폭력배인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을 쭉 하면서 개별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로서도 도지사이자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 조폭 의혹이 다시 한번 또 제기가 됐으니까는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다시피 SNS에 정말 A4 용지 한 6장 분량의 정말 긴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의혹을 해소했다고 볼 수가 있을지 좀 조목조목 보다 보면은 뭐 조폭 지인이 성남시에 취업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명은 딱 떨어질 게 없긴 하거든요. 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아마 지방에 가면 옛날 같이 이제 조직 폭력배가 뭐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네.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예. 조직 폭력배가 보면 그 멀쩡한 사업체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지역에서는 이제 자선 사업과 비슷하게 그런 게 활동을 그러니까요. 해요. 예. 특히 이제 여기 뭐 국제 마피아 조직 이 조직 같은 경우도 그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양로원에다가 뭐 기증도 하기도 예.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해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내역을 좀 들여다보면 실제 이제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이제 행태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걸 과연 이제 지방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이제 제대로 밝혀낼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왜냐하면 사실 이걸 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도시에서 뭐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와서 돕겠다고 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도움도 주고 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지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조직 폭력배라고 몰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실제 그 도시에서 워낙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예. 내가 이제 도움을 준 것이지 예. 이게 조직 폭력을 알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2007년도에 이제 이 변호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변론을 하다 보면 사건 내용을 잘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들의 행태나 어떤 집단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알게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진짜 몰랐느냐 이 부분은 조금의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시장이 좀 몰랐더라도 혹시 만약에 뭐 자기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왔을 때 시에 이제 접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시가 그냥 무조건 덥석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뭐 배우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떤 뭐 회사를 운영하는지 그런 거 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경찰 정보과에서 예. 그걸 이제 정보를 제일 잘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에서 뭔가 이제 사업을 할 때 그 정보를 좀 줍니다. 자, 이 사람은 좀 조심하세요. 예. 뭐 이런 사람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으면 물론 체포를 하지만 예. 그리고 없을 때도 계속 워치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정보들을 받는데 그래서 좀 저도 의문인 게 성남에 보통 한 뭐 2개의 큰 조직 폭력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시장이 전체를 총괄하는 시장이 그것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연 이제 몰랐을까라는 의혹이 어제에서도 이 문제 그 프로그램 제기가 됐고 예. 이제 그런 의혹도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그 해명글이 딱 부러지지가 않는 게 네. 사실 그런 의혹이 이제 말끔하게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바로 코마 트레이드이기도 한데 이 회사가 뭐 앞서서 그 은수미 시장이 현 시장이 되기 전에 낭인 시절이었을 때 뭐 운전기사의 월급을 대납해줬던 예. 그 회사이기도 하고 그런 의혹도 갖고 있었고 또 성남시로부터 그 이재명 시장이 있을 당시에 우수 중소기업을 또 선정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예. 이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의구심을 낳거든요. 코마트레이더라는 회사가 중국의 핸드폰 만드는 회사 샤오미라고 있죠. 예. 그 한국 총판입니다. 한국 총판이고 연간 지금 매출이 200억 정도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코마트레이드의 대표가 이모 씨인데 예. 그때 그 지방선거 당시에 은수미 전 의원에게 예. 그 의원직을 내려놓고 있을 때 그 청와대 들어가는 그 사이에 그 운전기사와 이 차량을 제공을 했다.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었죠. 네.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인데 지금 이 코마트레이드의 이모 씨가 그 이재명 성남시장과도 또 연결이 돼 있다는 주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전에 사실 이 코마트레이드와 이모 씨 이름은 한번 나왔어요. 그때 성남시장 후보 경선에서 그 출마를 했던 성남시의원이 그때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세력으로부터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위협받고 있다. 위협받고 있어 우리 가족을 좀 지켜달라. 예. 이렇게 하면서 그때 코마트레이더와 이모 씨의 실명을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게 그 정경유착이 아니고 정치권과 그 조직폭력배 유착 문제에 대해서 그때 관심을 좀 쏟기 시작한 언론사도 있었죠. 어쨌든 이제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샤오미라는 중국 회사의 이제 한국 총판을 맡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큰 회사잖아요. 큰 회사인데 이게 조직폭력배가 이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할 텐데 그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여러 군데서 이름이 이제 등장을 예. 하고 있어요. 이제 코마 트레이더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었던 그 파타야 그 살인 사건, 그 유력한 용의자 이제 김모 씨가 28개월 동안이나 이제 도망을 예. 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이 과정에 이 코마 트레이드가 이제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했다. 지금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이 코마 트레이드에 대해서 또 이재명 지사가 그 성남시장 시절에 자신의 SNS에 이제 언급을 하기도 하고 예. 또 성남 FC에 이 코마 트레이드가 또 이제 후원금을 또 이제 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이게 실체가 정말 조직 폭력 집단의 조직을 뒤로 하고 있는지는 뭐 알았는지 여부는 이제 불분명하지만은 예. 어떤 식으로든 상당히 좀 가까운 관계였었다는 거 이건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된 상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가릴 건가 하는 점인데 이게 지금 뭐 정치적 공방 차원에서 어느 뭐 반대 진영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비교적 좀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방송사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정한 조사 내지는 수사 이 과정이 이제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SNS에서 이제 지지자들한테 이제 함께 싸우자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는데 예. 지금 이 상황이 그런 방식의 어떤 대응보다는 검찰이나 어떤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가리자. 차라리 이런 기조를 취하는 것이 예.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과 경찰의 뭐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드러난 뭐 혐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뭔가를 수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뭐 처벌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혐의가 사실은 뭐 딱 부러진 혐의가 그러니까요. 불법 혐의가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네. 할 텐데 막연하게 이제 물론 심증적으로는 그 조직이 이제 뭔가 조직폭력배 조직이라는 걸 알지만 예. 그러나 이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의 어떤 불법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게 참 뭔가 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이게 이제 경찰 수사하시는 분들의 이제 고충을 들어보면 그 조직폭력배 수사가 그런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번듯하게 이제 뭐 건설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를 차려놓고 실제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내부에 정말 핵심적인 불법 정보를 취득하지 않으면 예. 굉장히 처벌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물론 이제 현재 이제 뭐 그 조직폭력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과연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예. 또 이걸 어떻게 성사 당국에서 입법적으로 이제 불법적인 어떤 사항을 파악해내느냐, 예.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아마 해결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조직 폭력배였기 때문에 뭐 어떤 범법의 행위가 있다. 이것은 구분하기 어렵죠.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조직 폭력배라는 부분을 배제를 하고 나면은 예.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MOU를 체결하거나 무슨 뭐 시사업을 하는데 특혜를 줬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온수미 의원도 그 논란이 있었죠. 정치자금법 논란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직폭력배와 상관없이 어떤 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이권을 따로 준 그런 혐의는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앞으로 이재명 시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건가 예. 이제 관심사입니다. 예. 그동안 사실 이재명 지사 관련해 가지고 뭐 욕설 논란이라든가 또 여배우 이제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이제 부급부상했는데 결국 이제 지사까지 이제 됨으로써 그거를 일단 넘어섰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안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까지 있었던 거는 좀 개인의 어떤 윤리의 문제 이런 이제 논란거리들이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지방 권력과 조직 폭력배의 유착 여부 예. 이후 예. 이거는 상당히 그 정치적 비중이 이제 큰 사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있었던 것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한층 심각한 사안을 이제 마주대하게 됐다. 예. 그래서 이거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지, 예. 돌파할 수 있을지 이거 이제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SNS에는 이제 지지자들의 집결을 요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걸로 넘어서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일단은 좀 여론에 호소하는 게 이제 되겠죠. 예. 결국은 이제 자신에 대한 이제 뭐 박해 이를테면은 이런 점을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아예 이 문제 자체를 논외 문제로 예. 일축을 하는 이런 이제 좀 정치적 대응 방식이 이제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추가적인 내용이 뭐 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게 있을지 예. 만약에 더 드러나는 게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떤 그 검찰이나 어떤 경찰의 조사나 어떤 수사 이런 게 또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헬기 추락 사고 분향소를
방문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자들이 바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봅니다. 정우석 기자. 자,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유가족들과 만났죠? 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 마련된 분향소에 도착했습니다. 마리논 헬기 추락사고 희생자 5명의 분향소를 돌며 애도의 뜻을 전했는데요. 김 비대위원장은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유가족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지원을 요구하자 현장을 함께 방문한 백승주 한국당 의원을 지목하면서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인영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히 잘하는 여당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출마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여전히 당이 불안하다면서 중소기업, 자영업 살리기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당대표에 출마한 최재성 의원은 오늘 당대표 후보자 8인의 긴급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은 공천이 만병의 근원이라면서 차기 당대표가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대표 당선 후 2달 안에 다음 총선 공천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앉아주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과만 충분히 부시죠. 떨어져서 말씀하시라고요. 짜증나니까. 화가 났어요. 짜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됐어요. 부모가 할애비가 그거 보고서 의전이 현태서 짜증을 내요? 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유가족들이 모상식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못상식하게 보입니까? 그래요! 우리 애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제가 군대에 보내는 죄밖에 없는데 왜 까만 죄를 다 타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까? 그거는 저도 다른 일을 봐서 잘합니다. 아니, 그거를 나는 도저히... 예, 자, 늘 설화로 이슈를 만들고 있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번에도 이 마리논 추락 사고 유족들한테 이 짜증이란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송영무 장관이 물론 뭐 정치인이 아니고 뭐 군인이긴 하니까 네. 뭐 말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좋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왜 이렇게 자꾸 설화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 실수가 계속되면 사실 예.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송영무 장관이 예전부터 청와대에 뭐 공식 경고를 받을 정도로 예. 예. 그러니까 이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참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정말 이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우리 군인들 5명이 순직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제일 먼저 현장에 좀 달려가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뒤에 A4용지 한 장짜리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국회에 가서 유가족들이 대접을 못 받아서 짜증을 낸다라고 또 그러니까요. 이야기했어요. 예. 더 유가족들 이제 분개케 한 것은 청와대가 사건 바로 다음 날 기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럼 기체가 문제가 없으면 조종사가 문제였다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예. 거기다가 이제 정말 그 사고 현장을 보면 사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타버렸어요. 정말 예. 얼마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짜증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오늘 조금 전에 보셨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예. 네. 본인은 지금 말주변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말주변이 없다는 쪽으로 계속 해명을 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 여성이 뭐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듯이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불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결국 말주변을 이야기할 텐데 예. 그것과 여성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게 해명을 했고 이번에도 이것을 해명을 하면서 그 진위가 잘못돼서 송구하다 이랬습니다. 예. 진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본인은 다른 말을 했는데 우리가 언론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발언 내용은 그대로 그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예. TV로 그대로 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말주변하고 상관없는 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식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유가족이 장관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짜증 난다고 했던 발언은
정말 유가족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짜증난다고 해서 한 발언이 아니고 짜증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유가족이 짜증을 낸다고 한 발언에 대한 그 유가족들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예.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유족들에게 정치인이 아닌 군인으로서 이제 앞으로 마리논 추락 사고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젊었을 때 저도 애를 잃어봐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이나 유가족들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러 오고 또 그걸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최후의 책임자가 저 아닙니까? 제가 뭐 언론에 보도되니까 딱 한 말만 따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저는 군인이고 제가 해병대 항공단을 참석했을 때 그래서 막 비상할 때 이런 사고가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자신의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감정을 호소하고 있는데 한 말 중에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고 군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랄까요 정무적 감각을 갖추지 못한 발언들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사실입니다. 예. 정치인이 아니라고 해서 저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정치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방장관이거든요. 국방장관이면은 적어도 관련된 문제들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예. 또 국민들이 보기에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들게 해야 하는데 네. 이 거듭되는 이제 발언의 논란 이런 거를 돌아보면은 송 장관 같은 경우가 과연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가 문제의 핵심을 잘 짚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의전을 유가족들이 요구해서 뭐 짜증을 낸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문제의 핵심은 유족들이 요구한 거는 철저한 진상 규명,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 예. 이거를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얘기를 안 하고서 뭐 의전을 요구해서 거기서 불만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는 과연 송 장관이 이 문제를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가 예. 그리고 인식이 너무도 안이한 거 아닌가 이번 사고가 정말 또 이 기체 결함 때문에 빚어진 거라고 믿는 그런 또 유족들 생각을 예.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 이건 전혀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예. 자, 송영무 장관이 뭐 군인 정신으로 뭐 카이를 철저하게 수색하겠다. 뭐 압수 필요하면 압수수색까지 네.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간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뭐 이런 추락 사고로 인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글쎄요, 그것도 이제 뭐 앞으로 물론 이제 현재 조사를 예.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 이제 이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건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과연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어떤 그 수리온 전체 어떤 계획의 문제인 것인지 예. 아니면 정말 그 해당 어떤 헬기의 어떤 문제였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좀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수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체는 유럽에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엔진은 미국에서 가져오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조립 형태로 해서 이제 한국형 헬기를 만든 것인데 예.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한 6년 정도 개발 기간인데 그렇죠. 보통 이런 거 할 경우는 한 15년 정도 해서 개발 기간을 갖는데 예.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의 어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치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수리온을 또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한 200대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청와대도 나서서 막 이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뭔가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으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예. 사실은 지금 이게 2016년도에 스코틀랜드에서 똑같은 사고가 뉴질랜드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뭔가 구조적인 문제 같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 90대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좀 빠른 전 수사가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도 뭐 수리온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했었고 청와대가 얘기한 게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뭐 말끔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고 조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수리온이 아니고 마리논에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는지 뭐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용으로 개조한 것이 마리논이죠. 예. 원래 수리온은 육군 그 항공대였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것이 또 카이가 그 개조하는데 같이 그 가담을 한 건지 예. 아니면 수리온 개발에만 가담한 건지 그거가 아주 불분명한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수리온은 그러니까 뭐 마리논까지 합해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예. 했을 때부터 이것은 기체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한 거거든요. 예. 그 해외 수출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만약에 카이를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기체 결함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그 송영무 장관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압수수색까지 할지 예. 그런 부분도 좀 불투명하고 예. 이것이 조금 뭐 지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은 지금 카이 사장이 현 정부 캠프에서 활동을 했던 그랬죠.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또 뭐 고려도 약간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민주당 당권 레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노 좌장, 친문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해찬 대 비이해찬의 대결 구도다 이런 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권 주자들은 서둘러서 견제 발언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이해찬 전 총리 우리 선배님의 출진은 저희들에게 거의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이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세대 이월을 이번에 해야 합니다. 젊고 능력 있는 세대로 교체돼야 합니다. 건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떠시나요? 아주 강건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몸이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세대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이라는 게 자꾸 새로운 역량들로 발전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실선의 이해찬 의원이 정말 막판에 나왔거든요. 예. 그랬는데 나오고 나니까 정말 견제들이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제 8명이 나왔는데 7대1 비슷한 이런 대결 구도가 되어버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그 친노 좌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예. 이해찬 의원이 여권에서 가지는 어떤 정책 비중이 뭐 대단합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 말을 만들어서 예. 실적으로 역할을 했고 예. 그 이후에도 사실 뭐 멘토 역할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저 총리도 지냈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 비중이 크지만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뭐 여러 주자들 이야기했지만 좀 뒤에서 원로가 좀 당을 이렇게 뒤에서 백업해 줘야 예. 되는데 문제는 직접 선수로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감독이 선수로 나서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양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과연 감독이 잘 뛸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감독이 지략은 뛰어나고 지시는 잘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선수로 뛰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민주당이 가진 좀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선수들이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감독이 될 수도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52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정치권은요, 이 나이 소용없습니다. 일단 선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7선이면 뭐 어마어마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제일 나이 많은 후보가 김준표 의원이 예. 그 1947년생이니까 71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나이가 많은 예.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세대 대결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저는 이 친문 쪽에서 친문 대 친노의 대결로 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이해찬 의원은 그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 장관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국무총리도 했죠. 그런데 지난 총선 때 2016년 총선 때 낙천을 했습니다. 그랬죠. 낙천하는 과정에서 물론 낙천을 시킨 사람은 당시에 김종인 그 비대위 대표지만은 그때 문재인 전 대표 당의 실질적인 그 오너였던 예. 문재인 전 대표의 묵인이 있었을 거라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혼자 그 따로 나가서 무소속으로 당선해서 다시 복귀를 한 관계죠. 그러니까는 친문 자장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친노 자장인 거죠. 그렇죠. 김진표 그 의원도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다 있기 때문에 예. 경제부총리 다 있기 때문에 예. 네. 친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친문 세력에서는 예. 뭐 최재성 의원이나 이렇게 친문 세력과 물론 세대 대결로 볼 수도 있지만은 친노와 친문의 그 교체 예. 뭐 이런 개념으로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무현 정부 때 실세 총리로 불리면서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굉장히 당당했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더 원로의 느낌이 강한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당시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사퇴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작은 부분을 갖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바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위력으로 대통령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당시에 이제 뭐 버럭 총리라는 말이 이제 네. 제일 처음 생긴 그런 이해찬 총리 그런 말을 만들어낸 게 이제 이해찬 총리였는데 저렇게 총리 신분에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서서
의원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거의 뭐 최초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 아주 좀 예. 드문 모습을 예. 보였죠. 아직도 뭐 기억이 생생해요. 그럼요. 예.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뭐라고 비판하면은 하나하나 아주 예. 그냥 맞받아치는 그 자리에서 네. 대단히 이제 보기 드문 그런 이제 대응 방식을 보였는데 예. 물론 이제 당시에 한나라당이 또 이제 지나치게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총리 또한 아주 그 강경하게 대응을 시종일 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앞으로의 그 국정 운영 방식이나 어떤 과제 또 여당의 어떤 그 앞으로 가야 될 행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예. 이제 당장 이제 저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하는 게 숙제가 될 거예요. 만약 예. 이해찬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은 네. 야당들과의 이제 협치의 문제 같은 거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조금 양보들을 서로 해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협치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건데 예. 상당히 좀 이제 강성 여당 대표가 들어섰을 때 또 야당은 야당대로 긴장해서 또 맞공격을 하면서 예. 이게 과연 어떻게 풀려나갈지 이런 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선택과 결정은 이제 당원들이 하는 겁니다만은 사실 지금 이제 집권 여당 민주당 안에서도 뭐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많거든요. 예. 인력풀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예. 그런데 이해찬 의원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선 떠올려지는 게 참여정부 시절의 실세 이걸 이제 떠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도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제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게 예. 과연 이제 바람직한 건지 예. 조금 더 변화된 모습, 미래로 가는 모습 이런 거를 보일 필요는 좀 없는지 이런 질문은 좀 예.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당과의 협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야당은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해찬 그 지금 의원이 총리를 할 시절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정책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그렇게 두 분이 썩 친한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좀 어떻게 정책실장도 하고 또 교육부총리도 예. 한 2주 잠깐 예, 했었죠. 그때 그 노무 표절 문제 때문에 하차를 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여러 갈래 그러니까 친노라고 범친노라고 하지만은 여러 갈래 계열이 있었어요. 예. 문재인 지금 대통령처럼 부산파가 있었고 또 김병준 그 지금 위원장은 그 당시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그 따로 팀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친노 정치권 안에 국회 안에 친노였죠. 예.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축이 그다지 그 조화를 이루지는 못했고 네. 특히 김병준 위원장 그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교육부 총리를 2주 만에 그만둘 때 그때 그 지금의 한국당 계열에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 보호를 안 해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해찬 의원이나 이렇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그다지 보호를 안 해줬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앙금 같은 게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네. 근데 그 당대표에 나서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이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이 왜 본인이 나서야 하는 거냐였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해찬 의원이 한 말이 문재인 정부의 좋은 시절이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다. 남북 관계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문 정부에 조금 비판적인 발언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상은 지금 여당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찬 의원이니까 가능하겠다 싶기도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생각도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여야만 하느냐. 이제 그 이유를 들면서 이제 김부겸 장관이 안 나오니까 내가 결심을 했다. 네, 예. 그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거쳐서 이제 그쪽에다 물어보니까 김부겸 의원이 나왔으면 내가 안 나왔을 텐데 예. 나머지는 도저히 감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이면을 뒤쳐보면 이제 그런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뭐 정말 자기가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김부겸이 안 나온다 하니까 나머지는 보니까 도저히 당을 이끌어가지 못한다. 이 당이 어려운 지경인데. 리더십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가 그래서 내가 나왔죠. 나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인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주의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나 어떤 갈등 구조가 좀 새롭게 양산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해찬 의원이 만약에 대표가 될 경우에는 이제 당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성립되거든요. 과연 예. 그러면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청와대가 과연 당과의 갈등, 당과의 어떤 의견차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민생 문제는 게 좀 다운턴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대통령의 지지도 떨어지고 좀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걸 나중에 당이 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거는 당이 또 어떤 새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차기 구도가 이제 뭔가 경쟁이 치열할 텐데 예. 그런 걸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너무 또 그런 걸 또 억압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아까 말씀한 친노와 친문의 갈등 관계, 내부적인 소장파와 뭐 원로의 갈등 관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해찬 의원의 어떤 대표 문제는
청와대로 봐서도 조금 그렇게 100% 탐탁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